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사망한 이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국장격인 추도대회가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엄수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추도대회 개시와 함께 14억 전 중국인이 3분간 묵념을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에서 주식과 선물, 외환 같은 모든 금융시장이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날 추도대회는 관양중앙TV,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생중계됐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임인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각 단위별로 단체 시청을 했습니다. 이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은 대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14억 중국인들에게 지금의 현실을 다시 깨닫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6일 장쩌민 관련 특집판을 통해서 장쩌민 시대의 중국 경제 성장의 교훈과 경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서 이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추도대회가 열리는 것에 맞춰 이 장 주석 치하 중국이 직면했던 어려움과 이걸 극복하면서 이런 성과를 조명하면서 그런 경험이 현재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은 이어서 장쩌민은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임시방편 지도자로 여겨졌지만 결국 장쩌민 팀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을 고립에서 탈출시켰으며 중국 공산당이 동유럽 국가랑 소련에 닥친 것과 같은 운명을 피하게 한 것으로 기억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그가 시장개혁과 국제무역 규정을 추구한 것은 중국이 결국 미국과 맞먹는 G2 국가로 올라서도록 이끌었고 이건 장쩌민의 주요한 유산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이 장쩌민은 1989년 집권 당시 중국 당국에 의해 저질러졌던天安門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것에 대한 이 서방의 제재 그리고 경제개혁의 정책,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했지만 그는 그의 길을 갔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91년 10월에서 12월 장쩌민이 소집한 11채 밀실회의에 참석했던 10여 명의 요원군 중에 한 명이었던 천둥치 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회고를 한 겁니다. 연구원들이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에서 얻을 교훈과 중국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쩌민은 친시장 개혁의 주요 사상을 인정하면서 중국이 통제경제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고 중국이 경쟁력과 경제적 위상을 키우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 장쩌민의 이런 개혁개방 기조는 1992년 최고 지도자인 덩 샤오핑의 이 남순 강화로 힘을 얻게 됩니다. 남순 강화라는 것은 이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80대 후반 나이에 공식적으로는 평당원 신분이었던 덩 샤오핑이 우창, 선전, 주하이, 상하이 같은 이런 개혁개방의 전초기지격인 남부지방 주요 도시들을 시찰하면서 행한 일련의 발언들을 말합니다. 결국 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덩 샤오핑이 남순 강화를 통해서 개혁개방 지속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했고 장쩌민은 이를 배경으로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끌면서 끝내 G2로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장쩌민의 그런 선택의 시기와 지금의 시진핑 시기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중국은 30년 전과 비슷한 심각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내 경제는 2011년부터 성장이 둔화됐고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제 성장률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중요한 시기에 시진핑의 선택이 장쩌민의 그것과 비교되면서 시진핑의 노선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은 이어서 이런 중요한 선택의 시기에 중국은 쌍순환,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해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쌍순환 경제인데, 이것과 국영기업의 강화, 확대를 향후 발전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전략은 중국이 더욱 내향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를 이미 자아내고 있고, 개혁과 개방을 확대하라는 새로운 요구가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장제민이 선택했던 길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의 시진핑이 중국이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제민은 개혁 개방이라는 외부적 방향으로 중국의 노선을 잡았었는데, 시진핑은 이와 정반대로 내수 중심의 폐쇄적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죠. 신문은 장제민과 시진핑의 외교적 돌파 방식도 비교를 했습니다. 장제민은 1998년 중국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타이타닉이 상영되도록 했고요. 미국 방송 프로그램인 60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국 롱스타인 야오밍이 미국 프로농구, 그러니까 NBA에 진출하도록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시진핑은 어떤가요? 여러분,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미국과 등을 완전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민은 또 코소보 분쟁이 한창이던 1999년 5월 7일 나토군에 의한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 사건 이후에 벌어진 반미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미국 9.11 테러 후에 미국의 테러 대응 노력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장제민의 대외 개방 노선과 열린 외교로 인해서 장제민의 13년 집권기간 동안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4배 가까이 뛰었고,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후에 20년간 중국의 경제는 12배 이상 커졌습니다. 물론 장제민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이징 사범대학교의 판스타오 교수는 그의 집권기 만연했던 부패, 정치개혁의 부재, 극심한 빈부격차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스타오 교수는 그러면서도 이 장제민 시대에 실현되지 않은 목표 중 하나는 15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제시됐던 법치의 실현이었는데, 이건 시진핑 집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획기적인 진전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장제민의 이런 노선과 업적에 비해서 시진핑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5일 워싱턴 제임스타운 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윌리램의 칼럼을 통해서 장제민은 인민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였고, 또한 종종 공산당 핵심 간부들로부터도 친미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을 만큼 서양 친화적 지도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윌리램은 이어서 장제민이 WTO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특히 지역 당서기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그는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워싱턴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클린턴 행정부에 상당한 무역 양보를 해가면서 기어코 목표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뚝심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을 열매 맺게 만들었고, 그런 지도력으로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제민은 더불어서 중국의 경제를 공산당이 아닌 민간인들에게 대대적으로 개방을 했고, 민간 주도의 경제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핵심 공산당 간부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의 공산당 간부들이 그런 조치에 항의를 해서 사임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반대가 컸는지 상상할 만합니다. 장제민은 또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빅데이터, 생명공학 같은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장제민의 업적들이 그가 사망을 하면서 다시금 중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주석 재직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회자되는 것은 결국 시진핑 주석과 대비되면서 지금의 중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덩샤오핑과 장제민은 최소 2030년대 후반까지 세계 질서의 주요 규칙 설정자로서 미국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친미주의자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덩샤오핑과 장제민에 의해 만들어진
중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미국을 향해 공격적으로 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충돌이라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중국몽을 내세워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비전에 대해서 미국은 칼을 빼들었고 급기야 중국이 갖고 있었던 세계의 공장이라는 입지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미래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다 시진핑이 자초한 일입니다. 특히 시진핑은 동승서강, 그러니까 동방은 흥하고 서양은 쇠퇴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진핑의 평가가 장쩌민의 사망으로 중국 내에 적극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에 시진핑에게 과연 중국의 지도자로서 해안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준 겁니다. 특히 개혁개방이 아닌 마오쩌둥 시대로의 퇴행을 시도하는 시진핑에 대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시진핑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계기를 장쩌민의 죽음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죽은 장쩌민이 살아있는 시진핑에게 어떤 타격을 입히게 될까요?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